枠を超えろ。超広角カメラ搭載ギャラクシー S10、S10 プラス。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 전문가 아버지 세대도 빠져든 한류힘의 새삼 놀라라는 제목의 일본 기사와 삼성전자가 아이폰 천국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했고 점유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대의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글은 귀엽고 세련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일본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시즈오카 현에 소재한 사립대학인 도쿠하대의 후쿠시마 미노리 준 교수는 16일 아사히 신문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가 징용권과 위안부 문제로 악화한 상황에서도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를 끌고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과 화장품, 음식 문화의 인기도 식지 않는 언밸런스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젊은 층 문화에 정통한 사회학자로 알려진 후쿠시마 교수는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중고생 때부터 유튜브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를 배운 터라 입학 전에 이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학생도 많아졌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이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에는 같은 학년인 80명 중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3명 뿐이었고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글은 귀엽고 세련된 존재가 됐다며 좋아하는 아이돌이 우연히 한국인이고 그래서 말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교수는 이런 흐름에서 뒤처진 것이 일본의 중노년층 남성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선 딸이 한국 유학에 반대하는 사람이 대개 아버지였다며 한때 일본의 동생뻘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경제와 기술에서 우위에 서고 당당하게 주장을 펴는 상황이 되면서 얼떨떨해졌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추정했습니다. 그는 그런 아버지 세대의 남자들도 사랑의 불시착에 빠져버렸다며 한류의 힘에 새삼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의 주요 외교 현안을 놓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상도 지난해 즐겨봤다고 말할 정도로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중장년 남성층에서도 인기를 끌어 일본 언론에서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올해 65세인 모태기 외무상은 작년 10월 몽골 출장 중에는 트위터에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이곳 울란바토르에서 촬영했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 우호 증진에 힘을 다하고 싶다는 후쿠시마 교수는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무조건 기뻐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일본에서의 역사 교육 부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고교까지 교육과정에선 근현대사가 소홀히 다뤄져 대학 신입생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한 역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던 한국 연예인이 조금이라도 일본에 비판적 발언을 하면 반일로 받아들여 순식간에 좋아하던 감정을 악감정으로 바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교수는 일본 젊은이들이 그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유로운 입장에서 사고를 하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젊은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천국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했고 점유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제목의 일본 기사입니다. 15일 시장조사 기업 MM 종합연구소는 삼성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1.1%로 애플과 샤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두 자릿수를 돌파한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종합연구소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선전에 대해 갤럭시 A20과 갤럭시 A30의 저가 모델이 갈라파고스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는 사용자의 주요 기종이 되었다고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야후제팬의 고령자들은 한국산 같은 건 싫겠지. 제조왕국 일본이라면서 국내 메이커가 무너졌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노안이라 카메라가 다소 지저분해 보여도 모르고 손이 느리니까 렉이 걸려도 모른다. 그런 중년들이 갤럭시라니 보물을 썩히는 거다. 자국이라고 하는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도 2위의 샤프도 대만 것이고 3위의 한국이라니 정말로 일본 메이커들은 상품과 브랜드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모른다. 뭐 생각이 여지없이 아이폰밖에 선택할 수 없는 정보 약자가 지배적인 일본의 대중의 레벨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데 대중의 레벨과 메이커의 레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삼성전자의 제품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까? 피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응하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라는 건 아니지만 회사 이름을 숨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강매하고 있는 걸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핸드폰 따위는 위험해서 가지고 있기 싫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싫어. 아이폰 12 원가의 약 27%는 삼성이나 LG를 중심으로 한 한국산이에요. 일본 제품의 2배가 들어갑니다. 아이폰 12를 쓰는 사람은 단말기 원가 $400라고 하면 삼성이나 LG에 1만엔 정도를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그런 삼성도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려면 일제 기계나 소재가 필요하죠.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영업 전략과 기업 전략의 차이. 한국도 대만도 자국 시장으로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밖으로 눈을 돌린 전략을 짰지만 일본 기업은 자국 시장에 만족해 갈라파고스로 조롱받는 시대가 됐다. 그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서히 제조왕국 일본의 존재감이 약해져 갔지. 앞으로도 더욱 글로벌 기업 전략이 필요해지게 될 거야. 샤프도 삼성도 저가 노선으로 성공했을 뿐이다. 올해 3월부터 속속 요금이 떨어져서 단말기 값에 의해 가정의 폰 요금의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어지간히 돈에 무관심하지 않는 한 냉정하게 생각하면 가정 모두 아이폰을 쓰는 것은 적어지겠죠. 개인적으로 엑스페레이라파라서 작년부터 저가 모델과 하이스펙 모델을 출시해서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이익은 많아진 것 같으니 올해는 엑스페레이라의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능이나 가격을 비교하면 엑스페레이아 마크2와 같은 것은 아이폰 12보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짜이니까요. 삼성은 클레임이 많아서 돈을 받고 못 판다고 소매가게 직원들이 말하더군요. 충전기도 한 달 정도면 못 쓰게 되므로 가게가 독자적으로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그거 진짜야? 어디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야? 설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한국을 헐뜯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 정정당당하게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거죠. 하지만 정말이라면 죄송합니다. 어디서 무료로 나눠주는지 알려주세요. 삼성 스마트폰을 요즘 무리하게 배포하고 있다면 나도 그걸로 됐어. 근데 어디서 하는 거야? 아이폰도 이제는 한국산 삼성 OLED 패널을 사용한다. 소위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은 모두 한국산 패널이고 중국산 패널도 증가 중이다. 아이폰도 OLED 쓰기 전에는 샤프 JDI 액정 패널이었었는데 내 메인폰은 아이폰이나 엑스페리에라, 서브로는 중국 스마트폰, 갤럭시는 이미 중국 휴대폰에 졌으니 살 이유가 없네. 핸드폰 결제는 중국 국산 모두 이용하지 않는다. 중국도 한국도 정부 보안은 엉망이라고 생각해야겠지? 정보약자인 무지한 노인들에게 대폭적인 판촉비로 속여 판매한 결과군요. 삼성 제품을 알면 아무도 사지 않을 텐데 회사명을 숨기고 소비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속여 판매하는 것은 한국 제품뿐입니다. 단순히 중국 폰의 점유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미국의 대중정책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화웨이가 팔리지 않게 되었으니까. 사지 않는 것은 일본인들 뿐이구나. 외국에선 회사 이름 숨김없이 점유율 1위, 국가 간 관계만 안 좋은 것만으로 이 차이. 아마 국제 문제만 없다면 같은 휴대폰이라도 받아들여졌을 텐데 유감이야. 갤럭시 CF는 보지만 주위에 쓰는 사람이 없어서 본 적이 없는데 잘 팔리는군요.
갤럭시가 한국산인 줄 모르는 패거리가 많아 한국산을 숨기고 판매하고 있어. 이웃나라 특유의 교활한 영특함. 난 한국, 중국산은 대상에서 제외했어. 일본은 기능성이나 가성비보다 브랜드를 중시하니까. 아직도 중국 한국산보다 국산이 더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고, 아이폰 인기는 통신사가 기능과 품질을 계속 깎은 빌어먹을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뿌려댄 결과야.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바가지만 쓰는 상황에서 안 좋은 안드로이드 폰보다 아이폰을 쓰는 건 당연했지. 아이폰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많은 일본은 역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 아이폰보다는 갤럭시 노트가 훨씬 좋아. 그냥 가격이 비싸기만 한 거잖아. 기사와 댓글 잘 보셨나요? 일본의 휴대폰 구입은 대부분 통신사가 단말기를 권유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보다 통신사 권유로 휴대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일본인의 특성상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의회의 제품은 일본보다 더 세계 최고라 믿는 미국 제품 아이폰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아이폰 점유율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휴대폰 단말기 제조는 망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일본에 가보면 일본 지인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보았고 기능면에서 불만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이라 삼성을 써본 사람들은 그것에 적응되어 삼성폰만 쓰게 되고, 한국의 학생들은 비교적 저가이면서 게임에 최적화된 LG폰을 사용하는 경향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아이폰을 썼던 사람을 또 다른 기종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아이폰을 쓰는 것은 일본인들의 자존심입니다. 갤럭시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 것을 쓴다는 것은 자국보다 못한 제품을 쓴다는 인식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삼성폰의 점유율이 두 자리 숫자로 상승한 결과는 4차 한류붐과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K-팝, K-드라마 팬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